제가 보기에는 사실 대통령보다는 어떤 컬트 집단의 한 2인자 정도가 또 어울립니다. 1인자는 되지 못하는 사주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주 한번 신청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보면 무엇이 보인다? 구군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적 기둥이기 때문에. 사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최대한 물상적으로 표현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주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임진년의 개축월의 을해일주입니다. 시간은 불명입니다. 누가 안 알려줬으니까 알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 사주에서 반드시 와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지금 조후가 많이 깨져 있죠. 한난조후라고 그럽니다. 지금 너무 차가운 풀이 습기도 축축한데 이 뭐가 와야 됩니까? 땡볕, 뜨거운 열기, 병화가 와줘야 길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뭐가 와주는 게 제일 좋냐? 술토. 뿌리도 받고 햇볕도 받아야지 뭐가 격이 일단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병술이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병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찬찬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술해 천라지망이 걸려 있습니다. 자, 진토까지 와 있죠. 이런 토가 지금 3개의 천문성이 밝습니다. 천문성도 밝은데 토가 많으면 일단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혼자 유토피아에서 살고 있을 확률이 크다. 자기만의 세계가 엄청 강한데 이렇게 천문성까지 밝으니까 이제 하는 일의 크기는 일단 작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의 사이즈는 어마무시하게 크다. 근데 이렇게 토가 많은 사주들은 보통 예로부터 이 토는 종교성을 많이 띱니다. 이 진리라는 게 금기인데 토생금이죠. 진리를 길러내고 수용하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토다자 사주들이 금기가 부족하면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종교에 기이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 대통령보다는 어떤 컬트 집단의 한 2인자 정도가 또 어울립니다. 1인자는 되지 못하는 사주예요. 1인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금 인터넷에서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자, 신천지, 재림예술배우 신천지, 거기에 교주 이만희 씨 사주가 또 아주 걸작입니다. 신민년에 무술월에 개축, 시간은 역시 불명입니다. 몰라요. 뭐 예측하려면 예측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오늘은 이제 문통이 주니까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아주 토가 지금 흑밭이죠. 이 사람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자, 개축, 백호살에 축술령 걸고 술미 파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사람도 똑같아요. 예, 유토피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 사람이 이런 유토피아 살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점은 추진력이 강합니다. 예. 그냥 공상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분 아래 지금 몇 명 있습니까? 20만 명. 예?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세상에 그 14만 4천 명 모으는 게 목적이라는데 예수파리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분 아래.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술파리로 극을 이뤘습니다. 이분 사주는 이제 다음 시간에 심층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와서, 자, 그럼 이런 사주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겠느냐? 간단합니다. 1980년도에 그 키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1980년, 무슨 년도죠? 경신년입니다. 경신년에 이분이 병진대운이에요. 자, 진토가 또 왔죠? 자, 병화도 아주 길하죠, 지금. 대운이 아주 길한 대운이 왔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문통 뭐 했죠, 이때? 예, 공부하고 있었죠? 공부해서 40 패스했죠, 이때. 이거 한반도입니다. 자,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여기, 대흥사라는 절에서 했습니다. 이 대흥사라는 절이 우리 그 서산대사님께서도 이제 평하시길 만세토록 파괴됨이 없고, 네, 삼재도 없고, 아무튼 좋은 절입니다. 이 진토에 있는 화개성, 종교성, 천문성이 이 대흥사라는 껍질을 깨고 나가서
40패스를 한 겁니다. 아주 대운이 좋게 작용한 케이스죠. 근데 또 여기서 사주의 묘미가 또 발동합니다. 요거 술해. 이 천라지망이 보통 안 좋게 발동하면은 깜빵에 간다 그래요. 이게 좋게 발동하면은 자 이제 뭐 관직에 올라가고 아무튼 뭐 그런답니다. 근데 이분은 이 40패스 합격 통보를 청량리 구치소 그 유치장에서 합격 통보를 받으셨대요. 깜빵에서 40패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술의 천라지망이 양방향으로 아주 빵빵 터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조심스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몇 년도죠?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경자년에 대운이, 이때가 경신대운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경신대운입니다. 지금 참 차갑죠? 기운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사실 상당히 무섭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이 경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2명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전 전 대통령 2명입니다. 이분들은 이 경금이 물상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쇳덩어리예요. 그냥 쇠, 차가운 쇠인데 이 쇠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박통이랑 전통이 뭐 했습니까? 총칼로 사람을 찍어내렸죠. 총칼로 민중을 억압했습니다. 물론 뭐 억압한 게 국민을 억압했지만 뭐 자기들 딴에는 국가를 위한 것이었겠죠. 국가를 위한 정책을 펼쳤다. 금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입니다. 을목하고 경금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을경합금이죠. 금기로 또 변합니다. 근데 지금 뭐 밖에 나간다고 뭐 우리 총칼로 억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을경합금인 겁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총칼이 잘 포장을 합니다. 미디어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총칼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총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억압을 당한지 아닌지는 이제 뭐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겠지만 을경합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억압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2020년 2월, 3월, 4월만 보겠습니다. 2월달 저번 달이죠. 무인월, 그 다음에 3월이 기묘입니다. 기묘의 4월에 경진입니다. 경진월입니다. 자, 월간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무인월. 무인월. 이거 무토가 뭐합니까? 토생금. 경금을 강화시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정부를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오롯 정부를 위한 정책. 지금 정부를 위한 정책 중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중국몽. 중국몽. 우리 정부는 중국몽을 합니다. 정책들 보면 다 나오죠, 각이. 왜 중국몽을 하느냐? 국민은 싫습니다. 국민은 별로 싫어하잖아요. 무토가 경금을 강화시켜서 임목을 끊어내기 때문에 국민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책이. 그러면 왜 국가는 중국몽을 해야 되느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뭘로 돌아갑니까? 요걸로 돌아갑니다. 뭐니 해도 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몽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돈이 맛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달은 무토의 힘을 받은 경금으로 인해 이 중국몽 정책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3월달로 넘어옵니다. 3월달에서 봐야 되는 건 지지예요. 지지를 잘 봐야 됩니다. 묘목이 을목에서 뭡니까? 같은 풀, 비슷한 거, 나무, 비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은 무엇이 일어나느냐?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이제 소중하다고 여기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런 데에 손을 뻗치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그거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38선 위에 있죠? 평양 그레이트 리더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3월이 끝나갈 때쯤엔 무엇이 나온다?
남북 교류 협상 카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다든지 뭐 개성공단을 살리다든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3월 달이 끝날 때쯤에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고 4월 달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천간에서 경금이 또 오죠. 이러면 두들겨 팹니다. 지금 경금한테 두들겨 맞는 형상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지금 이 앞에 깔아놓은 정책들 이런 게 반발이 너무 심해지고 그럴 경우에는 제대로 수습을 못했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옥죄할 수가 있어요. 4월 이후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 자기가 쪼임을 당한다. 자기가 많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뭐 5월도 있고 6월도 있고 7월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초반 월에 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내년을 봐야겠죠. 내년이 2021년 신축년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년이에요. 배우는 똑같고 이 사주 좀 보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거 병화. 천간에 떠있는 병화가 제일 중요한데 이 병화가 내년에 신금을 만납니다. 병신합수라 그러죠. 수기로 변합니다. 이 병화가 삥 날아가는 거예요. 술토 역시 잘못됩니다. 축술형이 걸리죠. 이러면 물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일단 국가의 경제가 가라앉는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바닥을 길 수밖에 없어요. 아주 어려워집니다. 적자 국채 지금 벌써 뭐 40% 넘었죠. 뭐 계속 발행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도 재정 상황은 좋아지기가 힘들다. 왜냐? 병화마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라도 버티고 있어줬으면 좀 뭐 얘기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겠지만 일목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져 버리면 뭐가 됩니까? 나라의 국운이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같이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나라의 정신적 기둥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망한 나라가 잘 되는 걸 봤습니까?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 신축년도에는 이제 아마도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사주 받으면서 참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은 썩 좋지 않은데 뭐 대운이란 건 다 그렇습니다. 뭐 대운이란 뭐 반드시 그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사주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뭐 이렇게 좀 최대한 물상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최대한 자막이나 이런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사주 풀이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너무 보고 싶은 분이 궁금해가지고. 자, 아무쪼록 유튜브 여러분 제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